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 소식.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일론 머스크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굉장히 강경 모드를 가진 이 강경파들이 거의 득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로라 루머 같은 여성, 또 스티브 배넌 같은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세팅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러면 이재명 정부에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 정치권의 상황이 대한민국 정부에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때리는 그 제한이 빗장이 풀리니까 지금 마구마구 때리고 있는데 버섯 구름을 2개나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큰 공격을 했단 말이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점입 가경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는 미쳐버렸다 라고 했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 파일에 있다, 이거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 했으면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트위터죠. Time to drop the really big bomb. 그러니까 진짜 큰 폭탄을 터뜨릴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 파일에 있다. 이 앱스타인 파일이 뭐냐 하면 아주 미국의 유력 언사들, 정계, 재계 등의 유력 인사들을 이 앱스타인이 자기 섬에 데리고 가서 여기에 아동 성착취를 했다라는 그 파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다 공개할 거야 라고 선거운동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는 Have a nice day,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 이렇게 아주 그냥 비꼬는 이런 트위터 X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걸 어제만 해도 1억 4천만 명이 봤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위력인데, 1억 4천만 명, 지금 한 2억 넘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앱스타인 파일이 뭐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배너는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어기면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따라 스페이스X 압류해야 된다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자, 스티브 배넌이죠. 우리나라에도 아주 잘 알려진 분인데 완전 초강경파죠. 그래서 어디 일론 머스크 따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을 해.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가장 아끼는, 즉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인 화성 거주, 화성 정복, 그걸 할 수 있는 스페이스X, 그걸 압류해버려야 돼. 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지금 갈라선 핵심적인 이유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 CEO죠. 그런데 당연히 자기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할 때 3억 달러의 선거 자금을 지원했어요. 그런 것들도 다 기업가가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 자동차 관련한 보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 자동차 그 필요 없어. 화석연료에 계속 태우면 돼. 내연기관으로 가자. 이제 그래야 디트로이트도 살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둘이 파탄이 나버렸다. 그리고 이제 스티브 배너는 외곽에서 일론 머스크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로라 루머,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그 로라 루머죠. 트럼프와 머스크 갈등 속에서 누구 편을 들지 고민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알고 있다 라며 추가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이 로라 루머가 이 월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NSC 멤버 등등 이 안보 라인을 그냥 다 갈아치워 버렸다라는 배후가 바로 로라 루머다라고 하는 설이 파다하죠. 그래서 이제는
공화당 의원들까지 좌고우면하는 자들, 니들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New First Body, 그러니까 새로운 최고 절친이다 이거죠. 그 로라 루머가 일론과 트럼프의 전쟁에 떠올랐다. 이제 이 말인데, 거기에 지금 서로 SNS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하고 공방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자,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중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나는 잘 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의회에 가서 공화당 의원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는데 그들 중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론 머스크 쪽 어떡하지? 갈등하는 사람들 있던데 나 누군지 다 알아. 자, 이 상태로 가면 니들 다음은 없어. 빨리 정신 차리고 줄 똑바로 서. 라고 하는 협박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의회에 있었는데 다들 그 얘기뿐이더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의 대결이라고 라고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은 3.5년이면 권력이 끝나지만 나는 앞으로도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 거야. 라고 또 맞받아치고 뭐 이제 이 정도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스티브 배넌 또 이 로라 루머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초강경파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핵심으로 공식적으로 거의 뭐 부각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재명 정부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겁니다. 왜냐? 저는 이들의 트럼프에 대한 조언을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자, 이재명 저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완전히 그냥 이 한국 정부 까버려라.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든지. 둘째, 한국 저 아예 그냥 이재명의 환멸을 느끼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한국 전체의 환멸을 느껴서 한국 그냥 빼라. 새로운 엑시스 라인 꺼서 그냥 한국 빼고 일본, 대만, 필리핀 이 라인으로 가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디 2번은 아니고 1번이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초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에워싸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는 1번이든 2번이든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미 국토안보부와 FBI는 미국 내 유대인 및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강경 대응을 요구했는데 얼마 전에 이집트 사람이 그 이집트 출신 그 불법 체류자가 폭탄 테러를 했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증가할 텐데 이거 강경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일본은 동중국해 제주 인근 해역에서 호주 해군과 중국을 겨냥한 연합 해상 훈련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7함대 새 상륙함인 트리폴리도 지금 아시아로 접근하고 있고요. 일단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사실은 뭐 항공모함이죠. 중형 항모 45,000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전진 배치되어 있다가 샌디에고로 돌아가고 교대로 이번 함인 트리폴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5월 19일 샌디에고를 출항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일본 사세보로 도착할 때가 다 되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자, 이 사진입니다. 이게 일본의 하구로함, 그리고 여기는 호주 해군의 시드니함인데 둘 다 이지스함이에요. 여기는 마야급, 여기는 이제 호바트급, 그렇게 해서 제주도 동쪽 해상, 일본으로 따지면 사세보, 규슈 서쪽 해상이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정말 일본이 이 동아시아의 핵심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 국무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국제형사재판소 ICC 판사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어디 감히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들은 제재야 해서 통장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의 이란 지원 군사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라는 건데, 헤즈볼라가 대규모 드론 제작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건물인데, 이게 이제 이란이 지원해서 만든 드론 제작 시설이랍니다. 자, 이렇게 드론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런데 이란에서 만들어서 갖다 주면 중간에 차단되고 뭐 배달 사고 나고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거기서 그냥 만들어라 해서 시설 지원을 이란이 해줬고, 그걸 이제 지원받아서
생산 중에 있다가 발각이 되어서 폭격을 맞아버렸다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린아이 싸움에 비유했습니다. 공원에서 싸우는 애들 그거 처음부터 뜯어말리지 말고 잠시 놔뒀다가 떼어놓는 편이 낫다. 일단 지네들 한 대씩 주고받아야 아픈 줄 알고 그래야 이제 말리면 수순이 듣지. 처음부터 말리면 안 듣는다. 그래서 지금 좀 놔둬야 된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스파이더웹 작전의 우크라이나 주장은 과장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42대를 격파했다, 폭격기 이런 거 과장이다. 그리고 이 뭐 위성 사진 등등 폭격기가 박살난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다 조작된 거다. 그래서 일부 파손된 폭격기들이 있는데 수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별거 없다라고 하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부의 테르노빌 지역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상자가 많아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라는 건데, 자 여기 지금 드론 마크들이 이 중부 서쪽 이렇게 있죠. 키우를 중심으로 이제 서쪽에 있는데 이 북쪽의 벨라루스 쪽에서 대규모로 드론이 내려와서 쳤다고 합니다. 아마 또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하겠죠. 그 반격 중에 하나가 뭐 이건 또 러시아의 반격일 테고 다시 또 반격을 할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거미줄 작전으로 러시아의 주요 공군기지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장거리 자폭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폭격기 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지역에서 버섯 구름이 관측됐는데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파상 공세가 점점 더 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브란스크와 사라토브 지역의 전략시설들에 대한 장거리 자폭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유류 시설과 탄약 저장 시설들이 대파돼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능력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6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현지 시각으로 6월 5일 오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전날 폴타바 지역 훈련센터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러시아군 제26 로켓 여단 주둔지와 프란스크 공항을 겨냥해 대량의 장거리 자폭 드론을 날렸습니다. 공격을 수행한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은 우크라이나 보안국과의 협조로 효과적인 사전 정찰이 수행되었고 이에 따라 성공적인 타격이 가능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공식적인 전과는 밝히지 않았지만 목표가 있었던 브란스크주 클린치시 외곽과 프란스크 공항에서는 거대한 버섯 구름과 연쇄 폭발이 식별되었습니다. 소식통들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최소 3대가 파괴되었고 탄약 저장 시설도 파괴됐다고 밝혔는데요. 파괴된 미사일들이 이스칸데르인지 북한제 KN-23의 변형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약 620km 떨어진 사라토프즈 엥겔스2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폭격기 운용 거점인 이곳은 지난 6월 1일 거미줄 작전 대상에서 빠진 곳인데요. 이곳은 6월 1일 소형 FPV 자폭 드론을 맞지 않은 대신에 6월 6일 새벽 대형 장거리 자폭 드론을 얻어맞았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공군기지와 붙어있는 연료 공급시설인 크리스탈 오일 플랜트와 탄약고가 피격됐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 독립언론 아스트라가 사라토프주 비상사태부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폭발과 화염이 워낙 커서 그 피해가 인근 주거지역까지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들 두 지역 공격에 동원된 드론의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6월 5일 밤에만 12개 주에서 174대의 자폭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는데요. 점점 규모와 강도가 세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중심 타격, 과연 어디까지 격화될 것인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 화염 보십시오. 엄청난 크기의 화염, 버섯 구름이 치솟아 오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자, 일단 그 폴타바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훈련소를 러시아군이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때렸죠. 물론 이 공습경보 올려서 방공으로 다 들어가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격 타격을 한 겁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네, 동영상 보시면요. 브란스크주의 국경에서 멀지 않아요. 브란스크주의 클린치시에 있는 26 로켓 여단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니들이 우리 때렸잖아. 그럼 우리도 니들 때리는 거야. 대포병 작전이야. 하고는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소 3대의 미사일 발사 차량, 미사일 발사기죠. 3대를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작전이고, 또 그 인근에 있는 브란스크 공항, 여기에도 이렇게 강력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아마 연료 저장 시설 등등이, 그리고 탄약고 등이 파괴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유폭이 계속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국경에서 620km 정도 떨어진 원래 러시아군의 전략 폭격기들 완전히 그냥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죠. 엥겔스2 공군기지 인근의 연료 저장 시설을 때려버린 겁니다. 아마 엥겔스2 기지의 폭격기들이 다 피신에 있었지 않는가. 피신에 있었으니까 엥겔스2 기지를 때리지 않고 엥겔스2 기지 옆에 있는 연료 저장 시설을 때렸겠죠. 그 피신에 갔던 곳을 지난 6월 1일 스파이더 웹 작전을 통해서 직접 FPV 드론으로 인근까지 컨테이너 차량을 몰고 와서 거기서 바로 때려버린 거고, 이건 이제 엥겔스2 기지에 아마도 없으니까 바로 그냥 연료 저장 시설을 때려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도 엥겔스2 기지 옆에 있는 오일 플랜트 그리고 탄약고 인근들입니다. 뭐 엄청난 화염 유폭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퍼지고 있어요. 여기가 엥겔스2 기지고요. 여기가 탄약고입니다. 유류 저장 시설들입니다. 유류 저장 시설. 여기를 때렸어요. 일단 유류 저장 시설을 때리면 이거 기본적으로 화재가 한 보름 정도는 가죠. 그리고 그게 지금 이렇게 크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택가까지 지금 갈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런 큰 전과를 올린 공격을 감행했고, 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냐? 자, 일단 이 엥겔스2 기지 같은 경우는 FPV 드론은 안 맞았지만 그보다 더 큰 자폭 드론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1년에 100만 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하겠다라고 선언했고, 그건 뭐 자기네들 자체 예산 플러스 EU가 주는 돈, 그걸 가지고 또 대량으로 생산하고 큰 드론, 작은 드론 할 것 없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생산하죠. 거의 뭐 무한대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드론을 만들려면 그 부품을 밀수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제재를 안 받고 있으니까 그냥 마구마구 들어가죠. 돈만 있으면, 노동력만 있으면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빗장이 풀렸죠. 바로 러시아 본토 어디든지 때려도 된다 라고 하는 그 본토 종신 타격 제한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물 만난 고기처럼 때려버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그동안 러시아 국민들이 그냥 저 멀리서 나하고는 관계없이,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먼 곳의 이야기야. 우리가 생각하는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 아니고 러시아는 거의 한 국가 전체가 대륙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했다가 이제는 우리 옆에서 또 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3년 넘어 지금 4년 다 돼가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성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그냥 오직 상처만 남게 되는, 그리고 재기가 불능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애들 싸우면 좀 놔둬야 돼. 그리고 나중에 뜯어 말려야 돼. 그래서 지금 좀 이제 하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대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알았어 해. 이렇게 지금 돼버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뜯어 말리는 사람도 없고 당분간 러시아의 처절한 시기가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내 정치 소식, 그 중에서도 이제 안보 관련한 그리고 이렇게 국제 정치 소식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